네, 인공지능 수학 이제 7번째 영상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약수나 배수, 소인수 관련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63쪽입니다. 페이지 수를 보면 네, 이렇게 하면 페이지 수가 보이는 63쪽에 있는 실습 예제입니다. 바로 가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위에 영상이 뜨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구글 콜앱 환경을 쓰고 있고요. 본인의 구글 드라이브로 카피하신 후에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세이브 카피 드라이브 누르시고요. 누르시면 본인의 구글 드라이브에 영상을 예제 코드가 저장되니까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여러 코드를 수정하시면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면 지금 이제 특별한 수 할 거고요. 지금 1권의 예제 코드가 쭉 내려가서 대략 몇 개 정도 될까요? 대략 한 7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걸 쭉 한번 살펴보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파이썬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이제 파이썬에서의 함수 정의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함수는 두 개의 파라미터 입력받아서 그 합을 리턴하는 거죠. 이게 펑션 definition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펑션 call 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의 기본적인 함수 사용법을 모르시면 인터넷에 파이썬 강좌가 많으니까요. 예를 들면 구글에 들어서 자라고 입력하면 쭉 나옵니다. 유료도 보셔도 되겠지만 위키닥스 이 사이트 좋습니다. 위키닥스 들어와 보시면 왼쪽 매주가 쭉 있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수학을 공부하고 싶지만 파이썬을 잘 모르신다. 그럼 파이썬 공부와 병행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영상의 하단부에 가시면 저 유튜브가 지금 있으니까요. 영상의 하단부에 가시면 질문을 위한 제가 운영하는 인공지능을 위한 수학책의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 질문을 주셔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의 여러 자료형 중에 리스트 자료형을 아주 많이 쓰죠. 지금부터 이제 리스트 자료형을 많이 써서 약수를 어떻게 구하고 소수를 어떻게 구하고 이 이야기를 할 텐데,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건 인티저 자료형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대괄호를 통해서 empty 리스트를 만들어도 되고요. 리스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비어있는 브래킷, 여기 이제 빈 리스트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리스트는 append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빈 리스트를 만들고 10을 append 해서 출력해보면 10이 추가된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append라는 메서드는 제일 뒤에 파라미터를 추가해 주는 겁니다. 제일 끝에요. 요 정도를 알고 계시면 지금부터 이제 약수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긴 이 함수는 약수를 리스트로 리턴하는 함수예요. 밑에 콜하는 부분을 보시면 get divisor에서 8을 주면 1, 2, 4, 8 약수를 순서대로 반환해 줍니다. 함수 내부를 들어가 보시면 empty 리스트를 만들고요. 요 range라는 함수는 만약에 두 개의 파라미터를 주면 1부터 n 플러스 1, 그런데 마지막 숫자는 포함되지 않아서 실제로는 1부터 n까지의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각각의 숫자로 나누어서 떨어지면 그걸 약수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예. 지금 보시는 오늘 보는 코드는 그냥 파이썬 실습 코드다라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수학적인 의미를 배우는 의미도 있긴 하지만 파이썬의 여러 가지 문법 사항들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수를 다 구했으면 이제 공약수를 구해야겠죠.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파이썬에는 셋 자료형, 집합 자료형이 있습니다. 이 집합 자료형을 쓰시면 굉장히 편하게 공약수, 커먼 디바이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리스트 자료형과 셋 자료형의 차이점은 셋은 동일 항목을 중복 저장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리스트를 초기화하고 출력해보면 그대로 나오죠. 여기서 동일 항목, 즉 1이 두 개 있죠. 같은 값이 두 개 이상 있을 수 있는데 셋은 중괄호, 컬리 브래킷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집합이라는 건데 집합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값이 중복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1을 두 번 입력을 하더라도 1은 하나가 추가되게 됩니다. 요 성질을 이용하면 공약수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 셋 자료형도 여러가지 오퍼레이션이 있는데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입니다. 각각의 의미는 아실 것 같고요. 셋으로 공약수를 구해보면 이게 공약수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앞에 했던 getDivisor라는 약수를 구하는 함수를 구해서 A의 약수와 B의 약수를 구한 후에 각각을 집합자료형으로 만들어서 그놈들을 교집합을 구하는 겁니다. 교집합을 구하고 그걸 최종적으로 리스트로 변환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공약수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A를 집합 셋 자료형으로 바꾸고 B도 셋 자료형으로 바꿔서 교집합을 구한 후에 그 결과를 다시 리스트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먼 디바이즈 하면 공약수가 나오는 거죠. 네, 집합 자료형은 이럴 때 쓰면 굉장히 편합니다. 최대 공약수 GCD는요, 공약수를 구해서 max라는 내장 함수를 쓰면 되죠. max는 최대값을 구해주는 내장 함수 빌트인 펑션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파이썬 코드만으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걸 설명을 드렸고, numpy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numpy라는 모듈 또는 numpy라는 라이브러리를 많이 쓰는데, 이건 나중에 깊이 배울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 사용법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numpy라는 모듈을 임포트한 후에 gcd라는 펑션이 있어요. gcd가 뭐였죠? greatest common divisor, 최대 공약수입니다. LCM은요, 최소 공배수입니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numpy라는 모듈을 써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이제 소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꼭 이렇게 배우시고 나시면 꼭 여러분 실제로 타이핑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억에 남습니다. 다시 한번 잔소리 드렸고요. 소수 프라임 넘버. 프라임 넘버를 어떻게 구하는지는 밑에 함수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요 정의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떤 숫자 n의 소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숫자 2부터 1은 소수가 아니니까 2부터 n-1까지 숫자로 나누어져서 한 번이라도 어떤 수에서 나누어 떨어지면 그놈은 소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is prime number 1 하면 1은 무조건 false니까요. 그 다음에 2부터 n-1까지 쭉쭉 나누어 가면서 나누어 떨어지면 그냥 바로 return false 해버리면 됩니다. 여기까지 return false가 되지 않았단 말은 소수라는 말이라서 마지막에 return true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쉽게 설명드리지만 이걸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은 이 놈을 좀 스크롤해서 아웃 시키고 나서 직접 여기서 한번 코딩을 이렇게 실제 이렇게 코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 방법은 시간이 꽤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 파라미터 값이 꽤 크면 엄청난 숫자로 나눗셈 연산을 해야 되거든요. 실제 계산을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 보면 어떤 시간이 걸리는데, 일단 이제 타임 모듈을 쓴 겁니다. 조금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코드와 바꿔 비교하면 이 부분만 다른데요. 2부터 n-1까지를 나눠 가지 않고 n의 스퀘어 루트까지만 나눕니다. 왜 그럴까요? 이래서 어떤 숫자가 약수인지를 측정해 보려면 얘의 스퀘어 루트까지만 나눠 보면 된다고요. 왜냐하면 얘의 스퀘어 루트의 제곱이 이 수니까 얘의 스퀘어 루트까지 약수가 없단 말은 그 뒤로는 약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키 포인트고, 이 부분이 나눗셈 하는 시간을 꽤 줄여줘서 실제 대충 10배 이상 빨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코딩 테스트 가시면 뭐 소인수 하는 게 이런 코드가 샘플로 나오기도 했었어요. 예전에는. 그때 이제 실행 시간을 측정하는 상황이라면 조금이라도 실행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밑에 소인수분해 코드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시면 되고요.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카페에 질문을 주시면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곱 연산자가 있죠, 파이썬에는요. 또는 제곱근은 매스 모듈의 스퀘어 루트라는 펑션이 이렇게 있긴 하지만 2분의 1승을 하면 2제곱근이 되는 거죠. 3분의 1 승하면 3제곱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봐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스 모듈에는 파워라는 펑션이 있습니다. 파워라는 펑션은
요 제곱 연산자하고 동일하니까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워라는 펑션이랑 제곱 연산자랑 다른 점은, 파워라는 펑션은 요 P연산자의 Z타입, 지금 정수죠. 그래서 정수값을 리턴을 하는데, 매스 모듈의 파워 펑션은 무조건 실수값을 리턴합니다. 뭐 그 점만 다른 거고요. 결과값은 동일합니다. 오늘 오늘 특별한 수에 대한 실수 코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레슨 3에서 실제 컴퓨터에서 표현되는 수는 어떻게 표현될까,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오른쪽 녹색 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에서 숫자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뭐 좀 특이사항은 없는지, 이런 이야기를 할 거고요. 저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